여러분,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을 이긴 사람이 있다. 이거 믿어지시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전설적인 베팅의 주인공, 한 투자자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천억 원. 와, 이게 뭘까요? 이게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단 한 번의 베팅으로 한 투자자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믿기시나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회사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2천억 원짜리 베팅,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전 세계를 그냥 뒤흔들어 놨던 2008년 금융위기, 거기서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모두가 시장 호황에 취해 있던 2006년, 이 사람은 혼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본 거예요. 심지어 2년 동안이나 회사 동료들한테 비웃음을 사면서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2008년,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그의 예측은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대체 이런 대담한 베팅을 한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메르라는 필명으로 훨씬 더 유명한데요. 사실은 한 명의 금융 블로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운 좋은 아마추어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력을 보면요. 삼성, 지희 같은 진짜 글로벌 기업 포함해서 금융회사를 6군데나 거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던 거죠. 금융상품 개발부터 투자 승인까지 뭐랄까 현장에 A to Z를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이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게 만든 통찰력의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럼 그의 비밀 병기는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무슨 복잡한 금융 모델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이분이 직접 한 말인데요.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무르면 빈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의 논리를 계속 점검하고 허점을 메워 나갔던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 루틴이 뭐냐면 매일 아침 6시에 러닝머신 위에서 블로그에 올릴 글을 구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매일같이 생각을 단련하는 꾸준함. 이게 바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잡아내는 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대담한 역발상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철학은 과연 뭘까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튼튼한 수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야구로 치면 한 방 홈런을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안타를 쳐서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전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종목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럼 이 튼튼한 수익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2% 원칙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냥 와, 5%더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한 2% 정도의 리스크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없애자고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래가 되잖아요. 결국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을 만드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그의 전설적인 베팅부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 그 베팅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냈던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무려 7.4배.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죠. 다가올 위험을 미리 읽고 대비한 아주 치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더 놀라워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자산의 40%를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게 실탄을 든든하게 챙겨두는 거죠. 거기에 금,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방어막까지 쳐놨고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튼튼한 수익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2008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의 분석력, 과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 조선업 투자예요. 모두가 조선업 끝났다고 외면하던 2023년, 이 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때 투자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못 봤지만 그는 본 거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변곡점을 미리 읽은 겁니다. 모두가 환호하면서 달려들 때가 아니라 잠재력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메르의 방식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AI잖아요. 이 AI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의 생각은 이 유명한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은 금 캐던 광부가 아니라 사 팔던 사람이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AI 시장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금을 캐는 것은 어떤 AI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될지 예측해서 베팅하는 좀 위험한 도박 같은 거예요. 대신 그는 삽을 파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AI를 개발하려면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모든 AI 회사들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죠.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똑똑한 방법이죠. 그의 분석은 AI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삶과 바로 연결되는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예를 들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AI 시장을 독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더 심해질 거다. 또 우리가 익숙한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보편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훨씬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메레처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통찰력, 그러니까 우리만의 1% 엣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메르는 그 비결을 연결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일어났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여러분을 그냥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미래를 읽는 분석가로 바꿔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워런 버핏을 이긴 한 투자자의 이야기부터 그의 튼튼한 수익 철학, 그리고 연결 지능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정보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놓치고 있지만 여러분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